옛날 옛적 아주 오래전에 마차를 가진 부자와 말을 가진 가난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두 남자가 우연히 같은 여관에 머무르게 된 어느 날 밤, 가난한 남자의 말이 언덕 위에서 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망아지는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내려와 말과 마차 사이에 멈췄습니다. 그 광경을 본 부자는 크게 웃으며 가난한 남자에게 마차가 망아지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망아지는 말이 낳은 것이고 마차가 말을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현명한 소녀. 부자와 가난한 남자의 싸움이 점점 더 커지자 사람들은 왕에게로 갔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나머지 궁궐안을 터덜터덜 거닐고 있던 왕에게 두 사람의 얘기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두 남자의 말을 각각 들은 왕은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4개의 수수께끼에 대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빠른 것이 무엇이며 세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하고 빠른 것은 황제 폐하의 훌륭한 말이며 가장 영양이 풍부한 것은 황제 폐하의 돼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것은 황제 폐하의 베개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황제 폐하의 초상화입니다. 다음으로 왕은 가난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강하고 빠른 건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이 풍부한 건 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음식을 주기 때문이죠. 또 가장 부드러운 건 사람의 손인데 잠을 잘 때 손에 얼굴을 기대는 것, 그리고 애정 표시를 할 때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은 손이 가장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건 평온한 잠입니다. 현명한 대답에 놀란 왕은 그의 답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7살 된 딸이 그를 도와주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왕은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의 어린 딸이 그토록 슬기로운 대답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 딸을 골려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남자에게 실을 주며 명령했습니다. 네 딸이 그리 똑똑하다면 이 실로 내일까지 수건을 만들라고 해라. 가난한 남자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내일까지 수건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은 아빠께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주며 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이 나뭇가지로 배틀을 만들어준다면 그 배틀로 자신의 딸이 기꺼이 수건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났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러다 왕은 마침내 가난한 남자에게 입을 열었어요. 너의 딸을 내일 아침 나에게 데려오되
다음과 같이 하라. 가난한 남자는 왕의 명령을 듣고 다시 겁에 질린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내일 아침 너를 궁전으로 데리고 오라는구나. 하지만 너는 옷을 입지도 발가벗지도 말아야 하고 걸어와서도 안 되고 말을 타서도 안 되며 선물을 가져오되 받지 못하는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 그의 딸은 역시 아빠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옷을 벗은 채 토끼의 등에 타고 궁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왕 앞에 도착한 딸은 그녀의 몸을 그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메추라기를 선물했지만 왕이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메추라기는 날아가 왕은 선물을 받을 수 없었죠.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명령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왕은 소녀에게 자신의 시녀가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버지가 사과나무에서 낚시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웃으며 사과나무에서 낚시하는 건 불가능하며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죠. 그러자 소녀는 마차가 말을 낳을 수 없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현명한 폐하께서 그 사건을 판결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대답을 들은 왕은 망아지가 가난한 남자의 것이라고 그 즉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언제나처럼 지루하게 궁전을 걸어 다녔고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